자, 2020년 2학기 기말 대전여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다. 자, 함수는 대응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어떻습니까? 치역은 실제로 대응이 된 공역의 원소들을 모아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짚어보면요.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건 이제 이게 성립해야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x, 공역이 y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1, x2를 랜덤하게 정의역 원소에서 뽑았다고 칩니다. 그리고 x1, x2가 다른 거죠, 서로. 그러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대1 대응을 볼 건데요. 자,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성립해요? 1대1 함수가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죠. 따라서 지금 어떠한 게 좀 더 엄격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길 1대1 함수를 다 모아놨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거죠. 1대1 대응이어야 1대1 함수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도 볼게요. 항등함수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자, 우리가 보통 항등함수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렇죠. 항등함수라는 건 y 콜 x, 즉 x에 1을 넣었을 때도 y에 1이 나오고 10을 넣어도 10이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보통 항등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왜냐하면 정의역 자체가 치역이 되기 때문인 거죠. 다음에 5번.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y 콜 3, 뭐 y 콜 2분의 1. 자, 이런 걸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대응이 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리함수 y 콜 x분의 k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k가 양수인 경우는 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질 것이고요. 자, k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어떠세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죠. 두 그래프 모두 다 맞는 얘기고요.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다. 자, 얘도 x축, y축. k가 음수일 때도 x축, y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3번 k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k의 값이 커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 답일까요? 그렇죠. k의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양수일 때는 k가 커질수록, 그렇죠? 이렇게 k가 커질수록 멀어지는 반면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멀어지려면 k가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포괄을 하려면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 4번도 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5번 k가 양수이면 요거죠. 아이고, k가 양수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다.
그쵸? 1, 4분면 3, 4분면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함수 y 4x 플러스 2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 플러스 ax 플러스 b일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일단 어떻게 하자?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 그럼 4분의 1 y 빼기 2분의 1이죠. 그리고 x, y를 바꿔주면 뭐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뭐다? 4분의 1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을 보면 r이 1 이상이고 n-를 이해할 때 ncr이 n-cr 플러스 n-cr-1인 걸 주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죠? 자,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그렇죠. 이거 맞는 식이죠. 네. 그래서 뭐 알고 있는 학생은 이걸 뭐 보자마자 바로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익숙치가 않았다면 지금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죠. 그리고 2번 NCR은 어떻게 정의가 되죠? n팩을 n-r팩 나누기 r팩으로 나눠줘야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도 NCR은 보통 뭐랑 같다고 하죠? NC n-r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4번을 보면 보통 우리가 NPR 같은 경우는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면 이게 NPR이거든요. 우변을 한번 보면은 자, 우변을 한번 봅시다. 우변을 보면 n 곱하기 n-1 팩을 n-1-r 팩으로 나눈 거죠. 그럼 얘는 n 팩을 n-r-1 팩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쵸,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다릅니다. 그리고 npr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n 팩을 n-r 팩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함수 y x 플러스 1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함수 y x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1의 그래프와 일치한대요. 그때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지금 평행이동 시키고 난 후에 그래프 있죠.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5 더하기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y 이퀄 0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2, y 이퀄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문제를 풀려면 점근선의 교점 뭐다?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2,5죠. 그러면 즉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2,5가 되기 위해서는 x축으로 얼마만큼?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이동 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m이 뭐다? 마이너스 1이고 n이 뭐야?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m 더하기 n은 뭐야?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fx 이퀄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봤어요. 일단은 주어진 함수 fx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2분의 5, 마이너스 3. 여기가 2분의 5,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시작점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y절편도 구해볼까요?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뭐가 나오죠? 0을 넣어주면 뭐 딱 떨어지진 않네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럼 기억 마이너스 3은 함수 fx의 정역의 원소이다. 마이너스 3이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응이 되죠. 여기 그래프에 그려집니다. 찍혀요. 기억 맞는 거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3 이하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그쵸? 아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치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y바 y는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틀렸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그래프는 1, 2, 3, 4분면 중 3개의 4분면을 지난다. 아니죠? 2개만 지나는 거예요. 3, 4분면, 4, 4분면. 1, 2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y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점이 어디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따라서 y 루트의 a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죠, 여기? 여기가 지금 2, 0이죠. 그래서 2, 0을 넣어주세요. 0은 루트 4a 마이너스 4죠. 4a는 4가 돼서 4a는 16이죠.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식으로 정리해주면 4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 따라서 4x 플러스 8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4, b는 8, c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fx가 주어져 있고요.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 합성 0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해주면 ft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 0을 지날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 x 플러스 2니까 요런 그래프가 바로 f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ft가 0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뭘 그려주자? y = 0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교점이 어디에 생겨요? 마이너스 2에 생기고 2, 두 군데 생기는 거죠. 따라서 t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마이너스 2와 2예요. 근데 t는 뭐였어요? fx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fx는 이제 왼쪽에 그래프가 있죠. 마이너스 2를 그어주면 그래서 교점이 뭐가 나오죠? 이때는 그렇습니다. x =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2일 때 이렇게 되죠. 여기랑 여기인데 자, 실제로 값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2일 때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고요. 또 x 마이너스 2가 2일 때죠. 그럼 x는 4가 되네요. 따라서 이때는 x가 풀마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종합해보면 총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와서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급에서 학급 임원을 성출하고자 한다. 그부들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이 7명일 때 반장, 부반장, 서기를 7명씩,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7명 중에서 그죠? 순서를 고려해서 3명을 뽑는 것과 같죠? 왜냐면 반장, 부반장, 서기는 다 그 직책이 다른 거잖아요. 7C3이 아니고 7P3이 돼야 된다. 그래서 21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있어요. 1, 2, 3, 4, 5, 6, 7을 원소로 가지는데요. 요것의 세 원소 A1, A2, A3에 대하여 이 A2는 A1 더하기 A3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추가 조건이 있어요. A1보단 A2가 크고 A2보단 A3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인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A1, A2, A3가 있는데요. A1과 A2의 중점이 바로 A1과 A3의 중점이 바로 A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1과 A3의 중점이 A2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 수 있는 게 A1과 A2 사이에 크기의 차와 A2와 A3의 크기의 차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크기 차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차가 첫 번째 크기의 차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죠? 바로 그렇죠. 순서대로 1, 2, 3 또 2, 3, 4 3, 4, 5 4, 5, 6 5, 6, 7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총 5개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 차가 2인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 3, 5 2, 4, 6 그리고 3, 5, 7이 가능하네. 총 3개. 다음에 크기 차가 3인 경우 1, 4, 7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총 몇 개다?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여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쩔 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잖아요, 모두. 얘도 2고 얘도 2인데 어떤 상황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요 길이가 이제 2루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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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색 모든 변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냐?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파란색 정삼각형 사이에는 뭐가 있죠? 요 모서리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 꼭지점은 윗변, 오른쪽 변, 앞변 세 개를 끼고 있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하나 선택했을 때 이러한 정삼각형이 하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한 개의 꼭지점에서 한 개의 정삼각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변의 길이가 2루트인 거죠. 따라서 총 몇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즉 꼭지점의 개수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꼭지점이 지금 몇 개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8개가 되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함수 y 콜 x-2분의 4, x는 2보다 크대요. 자,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P의 좌표를 a, a-2분의 4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 길이가 a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a-2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PQ 더하기 PR의 값을 a-2분의 4 더하기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이 값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a와 a-2분의 4는 모두 양수라는 거죠.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조작을 해줘야겠죠. 보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위의 식과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나의 계획은 뭐냐? 여기다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에 a-2분의 4 곱하기 a-2가 되겠죠. 플러스 2는 그대로 붙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등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소고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고 2를 더하니까 그쵸?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6이 돼서 5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조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6명의 조원 중 자료조사 2명, 자료정리 2명, 보고서 작성 1명, 발표 1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6명 중에 일단 자료조사 2명을 뽑고요. 다음에 4명 중에 자료정리 2명 뽑고요. 다음에 2명 중에 보고서 작성, 발표 1명. 뭐 순서는 없으니까요. 컨비네이션으로 끝내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죠. 15, 6, 2 해서 180이 나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럼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fg에 대해서 3f1, 2f2, g3이 모두 6이 성립한대요. 근데 hx가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 이퀄 f를 만족하는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요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f1의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f2의 값이 3이죠. 그리고 g3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식을 일단 갖고 와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럼 양변의 합성을 할 건데 이렇게 f를 합성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항등함수가 돼버려서 사라지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양변의 왼쪽에다가 g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h는 뭐가 된다? g 합성 f 합성 f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에 1을 넣어주세요. 1을 넣어주는 이유는 지금 자 보세요. hx가 ax 플러스 b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요? a 더하기 b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1 자체가 a 더하기 b니까 자, 뭐를 물어보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 그렇죠. h1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g 합성 f 합성 f 1이 되고 f1이 지금 2죠. 예, 그래서 f2가 되고 f2는 3이죠. 예, 따라서 h1은 g3이 되고 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x의 원소가 1, 2, 3이고요. y의 원소가 1, 2, 3, 4고요.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보다 큰데 중요한 게 여기 등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두 1로 대응되는 경우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역의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뽑는 거예요. 뭘 뽑는 거예요? 대응될 실제 치역의 원소들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뽑는 방법은 뭐냐? 방금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1로 다 대응이 되게 되면 1을 3번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아, 이 경우에서는 중복을 허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면 몇 개를 뽑아야죠? 정역의 원소가 3개니까 3개를 뽑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이 y, 공역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 1, 2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가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 자, x의 원소는 지금 뭐가 있어요? 1, 2, 3이 있는 거죠. 그럼 1은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고 2는 1로 갈 수밖에 없고 3은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따로 순서를 매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다? 중복은 허락하되 뽑기만 한다.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야. 그래서
C3이 되죠. 그래서 6C3이 돼서 654, 321이죠. 지워지고 정답은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2 이상 7 이하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고요.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주어진 함수가 유리함수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형태로 좀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1에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유리함수죠. 그러면 정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1 그리고 y 이퀄 마이너스 3에 잡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 위 왼쪽 아래에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렇죠. 6이 나오죠. 네, 6이쯤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 아래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겠네. 2.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봐야죠.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 지금 시작점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x가 얘가 0이 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시작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 점을 찍어주면 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요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지금 A의 보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았죠. 근데 그럼 그래프 방향이 가능한 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요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교점이 없죠,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 보면은 x의 범위가 2 이상 7 이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범위를 의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x절편이거든요. 그쵸? 2 이상. 그리고 7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여기 유리함수에다가 x 대신에 7을 넣어주면 y의 값이 8분의 1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가 나오네요. 7을 넣었을 때. 그러면 7일 때 점을 여기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이고 여기가 2인 거죠, 현재. 그래서 이 사이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여기 이 콤마 0을 지날 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가 가장 기울기가 낮아진다면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이 뭐예요? 7, 마이너스 8분의 15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7, 마이너스 8분의 15였고 이 점이 2, 0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자, 지금 무리 함수식을 다시 써주면 여기에다가 2, 0과 7, 마이너스 8분의 15를 각각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2, 0을 넣어주면 루트 4a 마이너스 5가 돼서 4a는 5가 되죠. 제곱해주면 25가 돼서 a는 4분의 25 그리고 7, 마이너스 8분의 15를 넣어주면요 9 마이너스 5 그쵸? 는 8분의 25가 되죠. 따라서 제곱을 해주면요 64분의 625가 나오네요. 따라서 a의 값이 64 곱하기 9분의 625가 됐네요.
그러면 이 값은 1. 얼마 얼마가 나오는 거고요. 이 값은 6.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A의 범위는 이 값과 이 값의 사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능한 정수가 2, 3, 4, 5,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다?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입니다. 집합 A의 원소가 1부터 9까지 자연수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fx를 정의를 3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fn제곱, 여기서 이제 n제곱은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n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f1은 일단 어떻게 돼요? 3을 10으로 나눈 거죠. 3이죠. f2는 어떻게 됩니까? 6을 10으로 나누니까 6이고 3은 9죠. 4는 2죠. 5는 5죠. 6은 8이죠. 7은 1이고 8은 4죠. 9는 7이고 10은 10은 없죠. 10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대응 관계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F1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자, F1이 얼마예요? 3이죠. 한 번 더 합성한 F1은 뭐가 돼요? F3이죠. 따라서 뭐가 된다? 9가 돼요. 그러면 세 번은 F9가 되니까요. 7이 되네요. 자, 네 번 한 거는 7이 돼서 1이죠. 자, 어떻습니까?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1이 그대로 1,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m, 즉 n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4개씩 사이클 돌면서 항등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뭐다? 그렇죠. 12가 정답이 돼서 5번이겠네요. 자, 그럼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x가 1, 2, 3, 4고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1대1 함수가 있는데 f 합성 f1이죠. 이것의 값이 4고요. f 합성 f3의 값이 3이랍니다. 그때 f1과 f3의 값을 구하란 얘기인데 요거는 경우를 나눠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x에서 x로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1, 2, 3, 4.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f1이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있죠? 이 조건에 의해서 f 합성 f1이 f1이죠. 그럼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4가 나와야 되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f1을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f2가 되죠. 따라서 f2가 뭐다? 그렇죠.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1이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지금. 그리고 2가 어디로 가요? 4로 가네요. 그럼 요 안에서 또 경우를 나눠 주는 거야. f3이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f3이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f3이 1이면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요. 얘는 f1이 되고 f1은 뭐야? 2가 되죠.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f 합성 f3이 2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야? 3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다? 모순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고요. 자, f3이 3이라면 이렇게 되고 f3이 3이니까 3이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3으로 가는 거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4는 1로 가네요. 답이 나왔네요. 따라서 f1의 값이 뭐다? 그렇죠. 2고요. f4의 값은 f3이죠. f3의 값은 f3은 3이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2F1 더하기 4F3의 값은요 4 더하기 12가 돼서 16, 즉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 콜 루트 x-4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 콜 2x 더하기 k가 만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x의 범위가 4 이상이고 y의 범위는 0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양변을 제곱해줍니다. 그리고 x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플러스하고 xy를 바꿔줘야죠. 자, 그럼 이 y의 범위가 x로 바뀌니까 x는 뭐다?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y절편이 4죠. 얘가 x제곱 더하기 4인데 우리는 어떤 부분만? 0 이상인 부분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지워줍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2x 더하기 k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k의 값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울기를 k의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y절편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녀석과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로 가면은 항상 만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찾는다? 그렇습니다. x제곱 더하기 4와 2x 더하기 k가 이제 접할 때, 즉 판별식이 0일 때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은 1-4 플러스 k가 되고 0이죠. 그래서 k가 3이 될 때,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뭐예요? k가 3이 될 때라는 거죠. 따라서 k의 최소값은 뭐다? 당연하죠.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3, -1, 0, 1, 3인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요 조건은 바로 우리가 우함수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의. 그래서 우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y축 대칭인 그래프다. 얘를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0이고 1이고 3입니다. -1이고 -3이에요. 그리고 1이고 3이에요. -1, -3입니다. 그럼 이제 0부터 볼게요. 0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y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3, 1, 0, -1, -3 5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1을 결정을 해야죠. 1도 뭐야? 3, 1, 0, -1, -3 5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을 지난다? 그럼 이제 뭐가 결정이 되죠? -1의 값도 1인 게 결정이 돼요. 왜냐?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같은 방법으로 3도 보면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셋, 넷, 5군데죠. 그쵸? 따라서 곱하기 5를 해주면 1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 x분의 1과 y = x-a분의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 주어진 두 번째 유리함수를 변형을 좀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2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일종의 뭐다? 그렇죠. 유리함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정근선이 x = a와 y = a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요 부분 있죠?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양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자, y = x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요.
이퀄 x분의.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하나라는 건데 일단은 편의상 y 이퀄 x를 그려보겠습니다. y 이퀄 x 주면 여기 교점이 있고 여기 교점이 있죠. 그리고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요렇게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 줘야겠죠. 그래야 교점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 혹은 두 번째 경우는 요 부분이 요렇게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좀 더 뒤로 물러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엔 뭘 찾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에 주어진 y 이퀄 x분의 1이랑 y 이퀄 x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x제곱은 1이 돼서 x는 풀마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점이 1,1에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1인 경우부터 한번 따져본다면, 자, 그럼 1,1을 어디다 대입한다? 그렇죠. 주어진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1-a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1-a를 곱해주면 플러스 1이 되고 a제곱 플러스 2a는 0이 돼서 a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나 0이 나오는데 0은 말이 안 돼요. 0이 돼버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니까 x분의 1이 되니까 교점이 한 개가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0이 되죠. 0이 돼서 a 값은 0과 2가 되는데 0도 역시 안 되니까 가능한 건 2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들의 값은 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차 함수 f가 f1은 3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가 2fx를 만족시킨다. gx가 fx 더하기 9분의 fx-9일 때 y 이퀄 gx의 그래프 위의 점 P와 마이너스 3,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본 fx를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f1이죠. 그럼 a 더하기 b가 그쵸 3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f2x가 주어졌는데 f2x가 주어졌죠. 그럼 이거는 2ax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배의 fx가 주어졌는데요. 얘는 2ax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워지고 b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0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b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식에 b 대신에 0을 넣어주면 a는 뭐가 된다? 그렇죠.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fx는 3x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정의된 gx를 바로 구해 볼게요. fx 대신에 3x를 넣어주는 거죠. 분자 분모를 모두 3으로 나눠주고요. 유리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6이 바로 gx가 되겠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을 그려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나오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3,1에서
gx까지의 최단거리,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걸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즉 기울기가 1인 채 이 gx와 접할 때가 되는 거죠. 둘 다 상관없겠죠.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1로부터 이 직선 또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을 x 더하기 k라고 두고요. 그리고 gx가 있잖아요. x 더하기 3에 x 빼기 3. 그래서 두 녀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즉 x 더하기 k는 x 더하기 3분의 x 빼기 3이다.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x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k 더하기 3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에 3k 플러스 3인데 얘가 0이 돼야겠죠? 교점이 하나야 되니까. 따라서 풀어줍니다. 0이 되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k의 값을 근의 공식을 써서 나타내면요. 8이 돼서 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와도 되겠죠? 플러스인 걸 갖고 올까요? 그래서 x 더하기 4 플러스 2 루트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직선과 그렇죠. 마이너스 3,1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쓰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자, 루트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2 루트 6이 되죠. 지워져서 2분의 2 루트 12죠. 그래서 2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020년 2학기 기말 대전여고 1학년 기출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